문서 서비스도 활용을 하고 파일도 공유를 해야 하니 채팅 내부에 있는 첨부 기능이나 드라이브를 활용하는데요. 저희는 그 필요성에 포인트를 둬서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일을 진행을 하기 위해 지금 진행하시는 프로젝트도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가지 이상의 협업 도구들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그 파일 어디 있었죠? 하면은 그거 저번에 공유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울면서 다시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채팅과 문서, 파일 공유를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는 종합 플랫폼 코코노트를 기획하고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코코노트 기능 소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코코노트는 3가지의 좀 핵심 기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태그와 댓글 기능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게시판형 채팅인 스레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시간으로 작성 중인 문서를 공유할 수 있는 캔버스와 세 번째로 이 스레드와 캔버스에서 업로드한 파일은 자동 업로드를 관리하고 추가적으로 파일을 업로드해서 관리할 수 있는 드라이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능 중 첫 번째인 스레드를 살펴보시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스레드를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 스레드 하위에 댓글 형식으로 스레드도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의 스레드 하위에 여러 가지의 댓글이 입력 가능한 형식이고요. 스레드는 물론 댓글 형식의 스레드 또한 수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레드에서는 파일 업로드 기능이 존재해서 파일을 단일이나 다중으로 선택해서 글과 함께 업로드가 될 수 있도록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레드는 태그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스레드별로 이렇게 태그를 추가하여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하나의 스레드에는 이렇게 없었던 태그를 생성하여 만들 수도 있고 기존에 있었던 태그를 선택하여 추가를 할 수 있으며 버튼을 통해서 태그도 삭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개의 태그를 하나의 스레드로 추가를 할 수 있죠. 삭제도 버튼 하나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태그 페이지로 이동을 하면은 제가 원하는 태그를 갖고 있는 스레드를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페이지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기능인 캔버스는 실시간으로 유저들과 문서를 수정할 수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캔버스를 만들고 그 내부에서 제목이나 리스트 형식 그리고 이미지를 함께 업로드해서 문서를 공유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 기능 세 번째 드라이브입니다. 드라이브는 이렇게 버튼 하나를 클릭해서 폴더를 생성할 수 있어서 그리고 또한 버튼 하나를 또 클릭해서 이름을 변경해 원하는 방식대로 구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드라이브는 유저에게 익숙한 계층 구조 형식을 채택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이 폴더 내부의 계층을 이동을 해서 원하는 위치에 사용자는 단일이나 다중으로 파일을 선택해서 업로드를 할 수 있으며 폴더 간의 계층 이동도 드래그하고 드롭해서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저희의 핵심 기능 3가지는 말씀드렸고 이 기능 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빠르게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이분화의 화면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스레드와 이 화면은 드라이브가 존재하는데요. 여기서 이 데브진스를 드래그해서 스레드로 드랍을 해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쉽게 연동을 할 수 있고 또한 거기에 추가로 글을 작성할 수 있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코코노트의 실제 핵심 기능인 4가지 스레드, 캔버스, 드라이브, 이분할 화면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코코노트 시스템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앞서 말한 핵심 기능에 추가는 못했지만 굉장히 많은 기능을 사실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기능들을 기획하고 설계할 때 저희는 속도 향상 및 부하 감소와 실시간 통신 이 두 가지 사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경 썼습니다. 속도 향상 및 부하 감소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속도를 올리기 위해 서비스 내 공용 데이터를 캐싱 처리했으며 서버 부하를 낮추기 위해 파일 입출력을 처리했으며 세 번째로 속도를 더 올리기 위해 데이터 검색 쪽 부분도 신경을 썼습니다. 다음으로 실시간 통신, 아무래도 스레드와 캔버스 자체가 실시간 통신 환경이기 때문에 그 환경 구축에 더 신경을 썼고 실시간으로 문서를 공유하는 캔버스이기 때문에 순서 보정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속도 향상 및 부하 감소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서비스에 이렇게 접속을 하면은 좌측 메뉴가 보이는데요. 이때 이 메뉴는 페이지 단위로 반복적으로 호출하는 형식입니다. 이 좌측 메뉴가 무엇이냐? 저희의 서비스 구조를 한눈에 보실 수 있는데요. 이때 보이는 코코노트 동아리는 저희의 서비스의 가장 큰 단위인 워크스페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 코코노트 동아리 하위에 있는 섹션, 즉 기본과 실기방 부분으로 한 번 더 그룹으로 나눠 있습니다. 그리고 섹션 내부에 채널을 추가해서 실질적인 저희 서비스가 담겨져 있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페이지에서 호출되는 이 데이터, 레디스를 활용해서 캐싱 처리로 좀 더 조회 속도가 빠를 수 있도록 신경 썼습니다. 사용자가 이 좌측 메뉴를 보기 위해 정보 호출을 요청하면 레디스 내부에서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값이 있다면 반환하도록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만약에 없다면 DB에 들려서 호출한 후 값을 반환하도록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저희는 이런 레디스 처리를 통해 자주 불러오는 데이터를 캐싱 처리했고 그 결과 조회 속도를 올릴 수 있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비스를 설계를 할 때 파일과 관련된 입출력이 굉장히 잦은데요. 아무래도 스레드, 캔버스, 드라이브 각각의 사용자가 어느 만큼의 용량을 얼마나 자주 사용할지는 빈도수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자주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프리사인드 URL이라는 백엔드 부분에 파일 업로드하는 것을 모두 넘기지 않고 프론트에서 파일을 업로드해서 처리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프리사인드 URL을 도입을 해서 서버 부담을 낮추고 사용자 편의성을 더 올릴 수 있었는데요. 바로 프리사인드 URL을 사용을 하면은 얼마만큼의 파일이 업로드되었는지 퍼센트로 알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사용자 편의성을 올렸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검색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코코노트는 검색할 때 데이터 종류도 영역도 굉장히 많고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RDS 검색 방식인 위에서부터 1번 내용, 좌에서부터 우로 확인하고 또 아래로 내려가서 2번 내용 확인하고 3번 내용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을 하는 RDS 검색 방식은 저희의 다량의 데이터를 조회하는데 굉장히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데이터들의 빠른 조회를 위해 오픈서치를 활용을 했는데요. 여기서 오픈서치란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들으셨겠지만 단어 단위로 쪼개서 검색 인덱스를 생성하고 그 검색 인덱스가 키밸류 형식이어서 빠른 결과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가 쉽게 예시를 들자면 제가 예를 들어 코코노트 사용해봤어? 라는 데이터를 추가하면 이 단어 자체를 단어별로 좀 쪼개가지고 이 코코라는 단어가 어떤 부분에만 있는지 표시가 돼서 제가 이 키밸류로 코코로 검색을 하면은 자동으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값만 검색을 해서 굉장히 빠른 검색의 결과 조회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검색 결과를 조회했을 때 나오는 스레드 값을 또 찾아갈 때 전략을 저희가 추가로 세웠는데요. 이렇게 검색을 진행을 하면은 스레드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클릭하면 해당 스레드로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이 스레드 저희끼리 3페이지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기존 페이징 방식과 바뀐 페이징의 반복 호출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기존 페이지의 문제는 제가 이 정보에 한 페이지에
있다라는 값을 모르다면 첫 번째 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제가 원하는 값이 나올 때까지 반복 호출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스레드 정보만을 통해서 위치값, 즉 페이지 값을 찾고 그 부분만 반환하도록 설정을 해서 기존에 찾을 때까지 반복 호출하는 부분을 한 번만 호출해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서 도입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저희가 설계 포인트 두 번째인 실시간 통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버전을 도입하기 이전에 기존 실시간 통신 전략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유저 A와 B와 C가 있을 때 A는 1번에 연결이 되어 있고 B, C는 2번에 연결이 되어 있다면 유저 A가 1번에 정보를 보내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B, C는 1번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B, C는 이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저희는 이 결과 카프카라는 중간 다리를 구축해서 다른 컨테이너, 즉 다른 컨테이너 1, 2번을 구독을 하고 있는 유저 B, C에게도 이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서 도입했습니다. 이 결과 저희가 실시간이 잦은 부분이어서 순서 보장은 물론 데이터의 유실성이 없도록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공유가 중점인 캔버스는 처음에 내용을 생성한 다음에 순서 부분을 수정을 할 때 이 내용에 대한 보장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옆에 있는 내용들로 예시를 들자면 처음에 스레드 만들기, 캔버스 만들기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라인, 두 번째 라인이 있을 때 각 내용마다 스레드 만들기는 할 일 다음이야, 캔버스 만들기는 스레드 다음이야 형식으로 이전 참조하는 값이 무엇인지 추가를 해놓았고 이 추가된 이전 참조 값을 통해 만약에 제가 순서를 이동을 했다면 바뀐 부분의 순서만 변경을 해서 전체적으로 지구를 변경을 하는 게 아니고 변경된 부분만 변경하도록 순서를 보장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의 배포 아키텍처를 말씀드리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보이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AWS 등을 활용해 배포가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좀 차이점인 이 두 부분만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때 저희는 배포를 할 때 차별적으로 JIB라는 CI 도구와 Argo-CD라는 CD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이 둘을 사용하면서 좋은 점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 사용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JIB를 요약하자면 캐싱 처리로 빠른 빌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빌드를 할 때 어떤 빌드가 바뀌었는지를 캐싱 처리해가지고 빠른 빌드가 가능하고 이 바뀐 부분과 같은 확인하는 그 작업 자체를 JIB에서 알아서 진행을 해주기 때문에 간단한 빌드가 가능합니다. 도커와 JIB의 이렇게 배포 로직을 좀 놓고 설명을 해보자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단계에서 도커의 전통적인 방식은 프로젝트와 도커 파일이 필요한데요. JIB 같은 경우에는 도커 파일을 안 써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스텝이 이렇게 줄어들어서 배포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변경된 부분만 이렇게 캐싱해주는 JIB 덕분에 빌드 시간이 약 67% 동안 감소가 됐고 빌드 최적화라는 부분은 JIB가 알아서 관리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편의성의 상승을 할 수 있어서 이 JIB를 저희 배포 시스템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배포 시 사용했던 CD 도구인 Argo-CD랑 UI로 간편하게 현재 서비스 배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또한 Git 옵스 방식으로 쉽게 배포 자체를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Argo-CD의 메인 UI를 보면 이런 형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 뜯어보자면 이렇게 현재 내 서비스의 전체를 햇빛 체크할 수 있고 이 배포의 버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 배포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눈에 UI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능별로 조금만 더 뜯어보자면 이게 사실은 움직이는 거지만 이렇게 이 서비스가 이 파드로 잘 가고 있다라는 게 흐르는 애니메이션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걸로 서비스에서 파드로 잘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흐름 파악과
만약에 하드가 이렇게 죽어버렸다면 깨져버린 하트를 통해 헬스를 체크할 수 있고 노드별로 이렇게 CPU나 메모리를 얼마나 큰 활용했는지 사용량도 체크를 할 수 있으며 또 알림 기능을 따로 추가해서 설정도 할 수 있어서 나 배포했는데 배포 잘 됐어 걱정하지 마. 또 배포 안 됐는데 당장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도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르고 CD를 도입하기 전에 배포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요. 예를 들어 상민님과 혜원님이 두 가지의 배포 환경을 같이 해버렸을 때 상민님께 된 건지 혜원님께 된 건지 모르고 누구께 됐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 수작업으로 확인하는 부분이 필요했습니다. 또 문제점 두 번째는 상민님이 버전 1로 설정을 해서 배포를 했을 땐 괜찮았는데 버전 2로 다시 배포를 하려니까 이슈가 발생했다면 어떤 부분에서 이슈가 난 거지? 레플리카인가? 하드 설정인가?에 대한 원인 파악이 어렵고 문제가 생겼을 때 파일 자체를 갖고 있지 않으면 롤백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저희는 깃에서 팀 내 규칙으로 깃을 통해서 배포 설정 값을 바꾸자라는 규칙을 정해서 좀 표준화되게 관리를 할 수 있었고 커밋을 통해서 그럼 누가 배포했는데 여기서 실패했어요 라고 해서 그 누구를 찾을 수 있게 되었고 또 아르고시 자체의 직관적인 UI를 통해 간단하게 상태 모니터링이 가능했으며 문제 발생 영역도 어느 부분이 죽어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생겼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배포의 차별점이었고 지금부터 시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SNS 로그인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제가 일단 제 개인적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좌측에 내 워크스페이스의 정보가 섹션, 채널의 정보가 표시가 되고 저는 여기에 다른 누군가를 초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메일을 입력을 하면은 그 사람에게 자동으로 전송이 가능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메일로 당신이 워크스페이스로 초대이 되었습니다 하고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초대 확인 부분으로 이동해서 가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코노트의 홈페이지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코코노트의 제가 전체 공지에 이제 곧 집에 가니까 저녁 뭐 먹을까요? 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팀원분들이 같이 채팅해서 주실 텐데요. 네, 맛도리를 나왔고요. 저는 굉장히 좋아요. 맛도리 표시를 해드려요. 방어에 너무 좋습니다. 맛도리.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저는 족발 죄송하지만 어제 먹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으면 그럼 저는 이 팀원들의 전매출을 좀 정리를 하고 싶어서 제가 여기다가 좀 누가 썼는지 정리를 해볼까 하고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여기는 뭘로 할까요? 듣다 보면은 그냥 누가 들어와서 같이 써줘야 되는데 네 이런 식으로 같은 문서를 수정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쓰고 있는 것도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럼 제가 다음으로 저희의 드라이브 기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저녁을 한잔 해볼까 하고 제가 이렇게 술 사진을 항상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얼마큼에 올려졌는지 로딩바가 표시가 되고 이렇게 잘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폴더에 노트 폴더에 사진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 폴더로 옮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쉽게 파일을 옮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스레드에서 맛돌이로 표시했는지 뭔지 좀 까먹어서 태그에 맛돌이만 골라서 보고 싶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맛돌이들이 있구나 하고 저는 여기다가 이제 맛돌이 모음으로 이분하고 좀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저는 이거는 다 풀이랑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또의 사진을 넣고 긴장하시죠? 그다음에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맛돌이로 표시가 되고 있군요. 저는 이 회원님의 좋아요가 마음에 들어서 캔버스에 박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돌이 모음에 회원님의 좋아요 마음에 들어서 올려놓고 회원님께 뭐라는 표시를 캔버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클릭을 통해서 해당 스레드로 바로 이동을 할 수 있고 스레드에서도 클릭을 해서 해당 캔버스로 바로 이동을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아까 생각해봤을 때 전매추도 해봤는데 전매추는 뭐였지? 그래서 이렇게 전매추는 이게 이렇게 전매추가 있었구나 라는 식으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